6가지 기둥으로 신진대사 바로잡기. 고객들 대부분은 식단과 운동이 내가 신진대사 생태계라고 부르는 신체 시스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다. 신진대사 생태계에는 대사활동의 토대가 되는 6가지 핵심 기둥이 있다. 이 기둥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체중을 감량하고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첫 번째 기둥으로는 혈당을 조절하고 혈당. 두 번째 기둥은 근육을 세우고, 세 번째는 일상활동에서 또 운동과 혼동을 하지 말자. 활동이란 다양하고 많이 움직이는 삶을 의미하지만 걷기, 하이킹, 앉는 대신에 서있기, 관절운동, 스트레칭 등을 또 오염된다. 매일 어떻게 얼마나 움직이는지라는 우리의 신진대사 건강에 영향을 줄 뿐합니다. 나이 들어서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할지를 결정한다. 네 번째 기둥은 수면이다. 질 좋은 수면은 신체가 생리적,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낮 동안의 인지기능, 감정 조절 능력, 스트레스 반응, 행동, 식욕 등은 밤에 얼마나 잘 자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다섯 번째 기둥은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은 소화기부터 신진대사, 면역 기능까지 모든 기능을 저하한다.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연스러운 신체 리듬이 깨어져서 체중 감량, 저항성, 만성염증, 소화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여섯 번째 기둥으로 장 건강. 소화기관에는 수억 개의 미생물이 존재한다. 장내 미생물근이라고 불리는 이 미생물은 소화부터 피부, 심장, 정신까지 수많은 생리적, 심리적 기능을 조절한다. 도미노처럼 연결된 신진대사 건강. 6개의 기둥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른 기둥까지 쓰러진다. 도미노 효과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자. 수면은 혈당 수치, 식욕 조절, 스트레스 반응, 장애 미생물군, 운동 후 회복 능력, 체력에 영향을 준다. 근육은 한 번에 대사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과 휴식중에 소모하는 칼로리의 양을 결정한다. 활동과 운동,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관리 능력에 영향을 준다. 과도한 운동은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몸의 스트레스 부담 증가를 하고, 스트레스 관리, 수면의 질과 시간, 장내 박테리아 편향, 복부, 지방의 양, 신진대사, 식욕, 인슐린 반응, 시력에 영향을 준다. 영양과 수면, 영양 상태가 수면에 영향을 주고, 수면이 식욕과 혈당에 영향을 준다. 너무 복잡해 보인다고 해서 겁먹지 말자. 신생아를 돌보느라고 잠이 부족하거나 부상으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도 괜찮다. 이 시스템은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졌다. 식단과 운동 외에도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몸을 관리할 방법은 무수히 많다. 게다가 80대 20 법칙 적용이 가능하다. 신진대사 생태계의 80%를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20%는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활용해도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잠을 포기하겠어 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다쳐서 상조정한 운동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포자기하고 다른 관리까지 다 넣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다. 운동을 20% 영역에 놓고 나머지 기둥 5개에 집중하면 된다. 자, 이렇게 했고, 너희 신진대사 건강은 몇 점일까? 신진대사 생태계 중에서 어느 영역이 바꿀 수 없는 20%에 속하는지 확인해보는 테스트를 만들었다. 결과를 보고 20%에 속하는 부분을 80% 옮겼지. 이렇게 신진대사 생태계 테스트를 통해서 자기 몸을 새롭게 이해하고 나면 생태계의 균형이 더 탄탄해져서 기둥 하나가 약해지더라도 나머지 5기둥이 회복을 돕는다. 매일 완벽할 필요는 없다. 평생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려면 신진대사 생태계의 각 요소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 테스트에서 만점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처음 해보는 사람은 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그래야 다음 장부터 배울 내용을 실천할 때 어느 부분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지를 알 수가 있다. 신진대사 생태계 전체를 살펴보며 손봐야 할 것을 찾아보자. 각 질문에 자신과 가장 가까운 답변을 선택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6개의 기둥 각각의 점수를 계산해서
현재 가장 집중해야 할 요소를 결정하면 된다. 한 달에 한 번 테스트해서 개선할 부분을 파악해보자. 첫 번째 기동은 혈당 조절. 건강한 지방 섭취량은 최대한 지방을 배제한 식단을 추구한다. 저지방 식단을 추구하며 오일이나 버터를 가한다. 의식적으로 지방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저지방 식단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끼니마다 건강한 지방을 최소 1인분을 섭취한다. 파스타, 감자, 쌀처럼 전분이 포함된 탄수화물 섭취량은 한 끼에 2컵 이상 또 이렇게 탄수화물은 그저 한 끼에 그냥 조금씩 식사 시간이 가까워질 때 나의 기분은 거의 항상 배고파서 짜증이 난다. 하루 한 번 정도 배고파서 짜증이 난다. 가끔 배고파서 짜증이 나는 또 이러고 고탄수화물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하 고당질의 음식의 욕구가 강하게 된다 말이죠. 어우, 바람이 세네요. 두 번째 기동은 근력이다. 근력 운동의 빈도는 전혀 안 한다. 또 주 2회, 또 주 2, 3회,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의 방식은 근력 운동 자체를 하지 않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또 무게나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기간은 3개월 이하. 매주 무게나 횟수를 늘리고 있으며 기간은 3개월 이상. 어느 정도 이렇게 근력 운동의 강도, 근력 운동 자체를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중강도 6, 8회 반복하면서 지친다. 뭐 이런 거로 조금 세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달리기, 자전거 타기 같은 중강도는 하루에 얼마나 시간을 내고 있는가. 또 한 끼 식사 30g 이상의 단백질은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가. 매 끼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어느 정도. 세 번째 기능은 일상활동. 하루에 6,000보, 약 5km 이상 걷는 횟수가 얼마나 되나? 주 6회 이상 되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활동적으로 거의 매일 8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다? 그러면 안 되죠. 매일 활동적이다. 스트레칭 같은 유연성 운동은 그래, 이런 순서를 보면서 네 번째 기동 수면은 개운함이 얼마나 될까? 주 6, 7회 된다? 그러면 최고 좋죠. 평균 실제 수면은 6시간 미만인가? 7시간이 실제 누워있는 시간은 제외하고 실제 수면의 시간이 6시간 이상 되면 좋지요. 잠자리 누운 후에 15분 이내에 잠이 드는 횟수는 주 1회, 1회, 2회, 4회, 5회 바로 잘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좀 교감신경이 강해져서 그렇죠. 수면 중에 코골이 여부는 매일 곤다? 코를 오지 않는다. 코를 자다가 다시 깨면은 다시 잠드는데 15분 이상 걸릴 때는 거의 없다. 1회, 6, 7회 이상 된다. 자다가 깨면 다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으면 그만큼 힘든다는 거죠. 다섯 번째 기동으로 스트레스를 관리.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는 75에서 100, 삶의 질에 거의 영향이 없다. 일기성 명상 호흡법 같은 스트레스는 매일 한다. 일기성 명상 호흡. 일주 중에서 운동을 쉬는 날은 거의 없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한다. 정글이 많은 그것은 방식은 거의 안 먹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 탄수화물 매일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전분이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 정도다. 뭐 이렇게 케토제닉 식단 이런 것을 지켜 나간다. 뭐 등등이 있죠. 그리고 장 건강하고 평강하고 뭐 이렇게 복통 같은 게 있는가? 거의 없다. 음식 불내증은 어느 정도 되는가? 불내증 민감성도 없다. 그러면 좋죠.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은 거의 없다. 예. 여드름, 건선, 습진, 반복, 피부 질환 유무는 앓는 피부 질환이 없다. 항생제를 복용 경험은 3번 이하로 거의 복용하지 않는다. 추가 문항으로서 음식과 뇌물 관계는 식욕을 참으려고 노력하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 신경 쓰지 않으면 그 순간 정말로 그 음식을 원하는지 판단하고 넘어간다. 음식에 대한 인식과 생각하는 빈도는 음식은 나의 적이고 하루 24시간 음식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다. 그럼 음식은 내 몸이야 연료일 뿐이며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게 좋다는 거죠. 몸에 대한 당신의 인식은 나는 내 몸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고, 당신의 식욕 조절 방식은 거의 항상 허기를 느낄 때만 음식을 먹고 포만감이 되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 이 정도는 참 잘하는 거고, 직접 메뉴를 정할 수 없는 대처 방식은 신경 쓰지 않고 음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주 좋은 것이고, 그런 거죠. 자, 이 자연적인 이런 속에서 음식 섭취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자, 칼로리 제한에 초점을 둔 다이어트는 실패한다. 칼로리 제한하면 정신적인 실패한다. 이거 생물학적으로도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리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힘드는 것이다.